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커피 없으면 못 산다는 분들 많으시죠?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이 나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요. 그리고 또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쭉쭉 하시는데도 아이스 커피를 들고 약국을 들어오십니다. 건강 전문가들도 이 커피가 암을 예방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커피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시면서도 찜찜하죠. 저희 약국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가 혈액이나 체액이 많이 메말라 있어서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장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뭐 피부나 이런 데 트러블이나 알러지도 있고 비염도 있고요. 그래서 또 뼈나 관절도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양요법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커피부터 끊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내 입이 즐거우면 내 몸은 괴롭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런 음식에 대해서 상담할 때마다 잔소리처럼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커피를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편에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커피를 꼭 마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나마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피곤하고 졸릴 때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돌아오고 기운이 나면서 일할 힘이 생기죠. 이것은 커피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뇌를 각성시키고 긴장도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 항진 상태는 내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바짝 긴장을 하고 신경이 딱 곤두서 있는 상태죠. 달리 말하면 스트레스 상태예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부신해서 분비를 합니다. 피부병이나 알러지나 비염, 천식, 그리고 관절염에 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물질 들어보셨죠? 달리 말하면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코티솔이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이 스테로이드제는 면역이나 염증 반응을 빠르고 강력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잘 쓰면 좋은 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오히려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 건강을 더 잃게 되는 그런 많은 부작용들을 낳게 하죠. 이 코티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티솔이 적당히 나오게 되면 이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데요.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나오게 되면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건강을 더 망치게 되는 거죠. 커피는 부신을 자극해서 코티솔을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되고 또 활력을 줘서 에너지가 생기게 만들지만요.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면 부신이 쉬지 못하고 계속 자극이 되니까 이 부신의 피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신을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 반응을 못해서 코티솔이 분비가 안 되니까 커피를 마셔도 졸리고 피곤하고 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커피를 마셔도 나는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건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신이 지쳐서 커피에 둔감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는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과 체액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몸에서 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대사열이 늘어나면 이 대사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혈액과 체액을 또 많이 써버리게 돼요. 즉,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계속되면 이 몸을 메마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커피의 대표적인 작용이 뭐가 있나요? 바로 이뇨작용이죠. 이 소변으로 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혈액이나 체액이 많이 메말라서 그 메마름으로 인해서 몸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먼저 커피부터 끊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커피 없이나 못 살아 하시는 분들은 혈 부족이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뇌는 산소를 먹고 살죠. 그래서 뇌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 즉 뭐 내가 잠을 많이 못 잤다든지 과로를 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심장을 억지로 쥐어짜서라도 이 뇌로 혈액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커피가 땡기는 거죠. 이 커피는 심장 박동을 올리기 때문에 이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을 늘려서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커피에 많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계속해서 엑셀을 밟으면 고장이 나버리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내가 혈액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과로를 하게 되면 이 몸을 망치게 되는 거죠. 내가 피곤하면 몸을 쉬게 하려고 아데노신이라는 그 신호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커피는 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를 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과부하가 걸리기가 쉬워요. 실제로 에너지가 충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뇌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면서까지 이 몸을 혹사해서 일을 하게 만드니까 이 건강을 더 망치고 피로도가 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커피부터 끊고요. 그리고 몸을 보살펴야 되는 분들이에요. 커피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일 때 가장 건강해요. 제가 골다공증 편에서도 이 산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칼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서 이 산성화된 것을 중화를 시키는데 이때 우리 몸이 아주 똑똑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딱 칼슘을 녹여내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칼슘이 녹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온 칼슘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어깨나 뭐 유방이나 뭐 혈관 같은데 이렇게 침착이 돼요. 그러면서 석회화가 생기는 거죠. 유방에 석회화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 어깨에 석회화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혈관에 석회화가 생겨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기도 해요. 그런데 체액이 메말라 있는 분들이 석회화가 잘 생깁니다. 이 산성화된 환경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물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미네랄도 부족하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석회화가 잘 생기는 분들이 특히 커피를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발달된 분들은 이 커피를 마셔도 잠도 잘 자고요.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마시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노후에 가면 관절도 약해지고요. 치아도 약해지고 그리고 석회화도 잘 생깁니다. 어깨 석회화가 생겨서 뭐 긁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골다공증도 당연히 잘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골병이 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커피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클로로제닉 애시드, 클로겐산이라고도 하죠. 이 물질은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간을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건조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커피 자체의 성분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커피는 이 커피 콩 이 자체를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커피 콩을 로스팅해서, 즉 가공을 해서 만든 물질을 마시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로스팅이고요. 실제는 태우는 거죠. 이 커피 콩에는 탄수화물이 50%, 지방이 15%, 단백질이 10%, 그리고 카페인이 1%가 들어있습니다. 커피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카페인이죠. 하지만 이 카페인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커피는 대부분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고온에서 로스팅하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당과 단백질이 반응을 하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구수한 풍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기나 빵을 구울 때도 이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 맛과 풍미가 좋아지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당독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당독소는 만성염증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또 요즘은 치매나 암의 주범으로도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이 커피를 볶는 과정에는 벤조피렌이나 또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발암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 양이 극히 소량이라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발암 물질들은 생기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커피까지 계속해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발암 물질의 노출이 좀 더 많아지겠죠. 밥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커피는 줄이거나 최소한으로 안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겠죠. 자,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을 들으니까 커피 맛이 좀 떨어지셨을까요? 그래도 나는 무조건 하루에 한 잔이라도 꼭 커피를 마셔야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그나마 커피를 좀 더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혜로운 정리학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